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34,200포인트 유지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차례 이탈은 했습니다. 아래 꼬리는 일부 달아서 저점 매수는 일부 들어왔지만 그래도 약하게 끝났습니다. 자,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저 주택지표 같은 경우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지수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로 11개월 만에 최저지수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 시대에 중국이랑 무역 협상, 글쎄 이 성과 있는 거 맞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니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팩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변이 바이러스랑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1.191%, 자 1.19, 1.2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 이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테이퍼링도 멀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계속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패턴이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재정정책이나 지원책으로 해서 정부 지원금,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 재난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33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도 더 뿌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항상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러면은 재정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경제 회복은 되고 있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이렇게 우려감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투자 혹은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반등은 나온다. 중요한 것은 34,200 유지해주는 게 좋았는데 여기를 이탈했다. 빠르게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번 주 안에 회복해줘야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의 경우는 14,000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조정 나왔는데 이거 살짝 이탈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14,000만 유지해주면 되니까 아직 멀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안정적인데 다우가 조금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가 이탈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은 나왔지만 그래도 14,000까지 아직 거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나스닥이 14,000을 이탈하는 경우는 안 나와야 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지수도 이제 회복을 일부는 보이려고 하겠지만 전일 낙폭이 깊었으니 후폭풍성 움직임은 살짝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겨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나스닥은 14,000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1선 회복 시는 다시 한번 재차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국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규제 전면 해제하면서 마스크 벗고 집합 제한도 해제한다. 우리는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원래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밀렸는데 영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밀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아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히려 FOMC 앞두고 그냥 연준 위원들이 조용한 게 차라리 낫다. 블랙아웃 기간이 돌입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어가는 경우에 나올 수 있죠. 근데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양호하게 0.34%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21선 회복돼야지 다시 한번 돌파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일단 3250포인트랑 21선 이제 327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수는 좀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21선 조정은 받았지만 그렇게 뭐 상하 파동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예쁘게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지수는 2주 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도양 같은 경우는 무난합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평온합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한 것도 아니고 기관도 그렇게 매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거는 없었다. 차익거래도 뭐 큰 매도가 나온 거 아니고 비차익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특이 동향이 코스닥에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특이 동향이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기존부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은 계속 코스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섬주섬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 선물은 뭐 크게 의미 없는 이제 뭐 적은 수량이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소액이라서 양매수고 소액이라서 크게 동요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 정도고 코스닥은 매수 우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크게 뭐 위험한 측면이 없다라는 거. 그냥 지수가 조금 쉬어가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79,000원까지 하회를 했는데 그냥 이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그냥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깔끔합니다. 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자,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 뭐 이런 뭐 아프리카 등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는 확진자가 뭐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인도네시아의 에키로나주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30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아마 하반기 되면은 35만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구간은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30만원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은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그 바이오시밀러 3종 여전히 뭐 기세 등등하게 유럽을 제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램시마 SC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확장해 나가면서 이게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이 좋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미까지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까지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유플라이마까지 추가적으로 매년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추가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꾸준히 좋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냥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키노라주 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히스토리가 쌓여서 다음에 전염병이 나오고 하면은 한 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복제약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램시마 SC라던가 이런 레키노라주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앞으로는 본인들 자력으로도 뭐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케미칼 쪽으로도 잘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는데 글로벌 빅파마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치료제로는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생각보다는 괜찮게 짭짤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 4합병 이슈가 있을 테니 이 부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주말부터 월요일까지는 검사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발표하는 오늘까지는 확진자 어떻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화요일 확진자가 수요일날 발표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이죠. 내일 발표일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확진자 주시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주시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보통 늘어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가 경기권에만 한 1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600명 정도 되는 거 보니 오늘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8만원 유지해줘야 됩니다 했는데 이탈했다가 이제 빠르게 오늘 같은 경우 8만원 딱 걸쳐놓는 모습인데 내일 정도에는 이제 확진자 힘입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안 나온다라고 한 시즌은 힘이 약한 겁니다. 지금은 내일 정도에는 위쪽 방향을 모색해줘야 되고 21선을 탈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10만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23,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갭으로 이탈했으니까 뭐 아마 정리하기에는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19,500원 유지를 해줘야 되고 23,000원 내일 정도는 회복 시도하면서 26,500원까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는 뭐 자가진단 치료제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시면은 저도 얼마 전에 편의점 가서 휴마시스의 진단키트를 확인했는데 자가진단 키트라고 해서 뭐 1+1 이렇게 붙여놨던 데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뭐 제가 본 가격이 18,000원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휴마시스의 이 진단키트는 저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뭐 대표적인 진단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젠이나 휴마시스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 휴마시스보다는 바이오니아, 뭐 랩지노믹스 아니면 뭐 수젠텍 같은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젠 다음은 휴마시스를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는 회복해줘야 된다. 26,500원 돌파 시도까지 되면 금상첨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23,000원 회복 못한다? 그럼 힘 약한 거니까 도망 나오던지 아니면은 모레 정도까지 보면서 도망 나오던지 할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강해야 되는 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머티리얼즈가 미국의 그룹14과 배터리 소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이제 합작법인을 해서 지분율은 75%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얘기 나오면서 37,000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올려드렸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네이버나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뭐 LG전자 뭐 등등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 종목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저의 채널에 동영상 부분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방문 무산된 소식 이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기미가 있었습니다. 6월 초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 대사관 서열 2위 총괄공사인 소마 히로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한국의 항의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일본 방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15일 여성 기자분 앞에서 뭐 망언까지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열 2위인 소마가 여성 기자분 앞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신경전 버린다. 뭐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뭐 영어식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한 국가의 수장을 뭐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시던 지지를 하지 않으시던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한 일정이 무산되고 방한을 당장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제대로 뭐 유감이다 정도만 하지 쟤네는 우리한테 사과를 안 하죠. 항상 몸만 있으면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헛소리하면은 유감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쁜데 굳이 지금 당장 그렇게 서둘러서 숙이면서 우리가 방한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가 과거 이제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할 때부터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6,500원 오늘 도전을 했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 그래도 21선 위쪽엔 있으니까 이 21선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6,500원 도전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뭔가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그 당시 3대 소재 규제할 때
솔브레인 같은 경우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 브라수도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좋은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35만원 이후간 돌파하는 거 중요한데 35만원을 딱 걸쳐놓긴 했습니다. 35만원 안착하면은 좋고 만약에 안착 못하더라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밀렸다가 한 번, 두 번 도전하면 또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주사 전환하면서 분할 상장하면서 한동안은 솔브레인을 이제 당분간은 좀 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도 물량 소화도 다 있었고 하니까 솔브레인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다시 보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주 올려드린 쪽에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항상 뭐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1,000원 도전한 거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 못했다 해도 거래량 아주 완전히 실어줬고 차트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상향하는 일만 남았고 31,000원 돌파하면은 일단 33,000원 중반에서 36,000원 사이 어디서 정리할 것이냐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이 일은 아니지만 기업들 자체는 이제 반등 나오고 하는 구간으로 좀 차트를 예쁘게 만드는 정도, 수급이 들어오게 만드는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 좀 안 오른 종목들 하이트진로홀딩스나 정말 최고로 수혜본 종목 중 하나였죠. 일본의 아사히 맥주나 이런 일본 맥주 불매운동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켰는데 실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슈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하이트진로홀딩스가 다시 한번 21선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보면서 대기하시면 되고 신성통상도 마찬가지 그 소재 같은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일지테크나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5,500원간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두 번이나 돌파 시도하고 쉬는 가운데 반등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NF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5만원을 갭으로 돌파해서 아예 멋지게 넘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오늘 장중 동향으로 55만원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쳤기 때문에 FNF는 55만원 안착한다. 그럼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M&A권이나 아니면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영권 분쟁 같은 쪽으로 해서 얘기가 있는데 자,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 조회 공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쪽에 이 조회 공시를 보시면은 킨드에 들어가시면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월 19일에 최대 KMH로부터 이제 주식 18%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W 인수한 이 부분. 그래서 현재까지는 KMH의 최대 주주의 주식 27.3%는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매각 계획은 없는데 BW 때문에 이 특별관계자가 매각한 이 BW 때문에 만약 이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경영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아시아경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넘기지는 않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통해서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서 아시아경제가 최근에 좀 휴식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 적어도 그래도 이 5,200원대에 있는 61선 정도는 올라탄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삼영화학 같은 경우 이제 이종환 명예회장이 아들 이석준 대표한테 양도를 했는데 이 정도 경영하지 않으면 부자 간의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야겠죠, 아들이. 그래서 오늘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추세 정도는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 추세에 편승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슈팅을 노리기보다는 추세에 편승해서 가는 정도는 좋습니다. 삼영항 뭐 탄탄한 기업이죠. 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위시빈의 지분을 51%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저항받던 요 32,000원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32,000원만 유지해주면은 보유, 그리고 32,000 이탈하면은 뭐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행주들이 올라오다가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휴식 구간을 찾았는데 크게 신경 안 쓰고 다시 한번 뭐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여행 관련주들 속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반등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W게임즈가 드디어 자회사 DDI 나스닥 상장 IPO를 재개했습니다. 뭐 주관사를 바꾸더니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65,000원 요 구간 1차 저항, 다음 저항은 71,000원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넘어와 있으니 21선이 우상향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61선까지 올라타려면은 66,000원 회복한 다음에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렴하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62,000원 아래쪽에서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는 좀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가겠다.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65,000원 회복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죠. 맥스트가 공모주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뭐 덱스터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먼저 상반기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제 숨고르게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상반기에 급등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얌전하게 올라왔던 덱스터라던가 알체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은 반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급등하긴 했는데 장중에 급등하고 보면은 이제 기존에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자금 시장 동향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좀 순환이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올리기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트레이딩 종목을 가미하면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만약에 종목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 지금은 기회입니다. 종목이 많으신 분들 압축해야 되고 변경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수익률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3, 최근에 신규 구독자분들이 넣으셨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숫자 3은 잘 봤습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을 그냥 숫자 3으로 모바일로 계속 터치하기 힘드니까 한 숫자 하나로 잘 봤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 달아주신 분들은 많이 감사해서 그렇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